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고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가시적인 성과, 즉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답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HBR과 맥킨지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HBR과 맥킨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맥킨지의 피날타 벤치마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질문에 접근을 했죠. 맥킨지 피날타라는 거는 맥킨지가 2004년도부터 축적을 해온 금융권 퍼포먼스 벤치마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 50개국에 한 350여 개의 은행들과 보험사들에 대한 퍼포먼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HBR과 맥킨지는 20개의 디지털 리더 그룹과 20개의 디지털 느림보 그룹을 추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사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글로벌 뱅킹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느림보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준은 모바일 앱 어답션 비율하고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를 가지고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재무적인 성과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리테일 매출의 연간 성장률입니다. 얼마나 성장을 매년 했는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TSR이죠.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OT, 유형 자본 이익률. 이 세 가지의 재무 지표를 이 디지털 리더 그룹과 디지털 느림보 그룹에 대해 가지고서 각각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리테일 매출의 연간 성장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리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년 0.8%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림보 그룹은 마이너스 1.4%라는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TSR인데 이거는 리더 그룹은 이제 8.1%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느림보 그룹에서는 4.9% 해서 둘 간의 이제 차이가 한 3.2%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OT는 리더 그룹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15.5에서 22년도에 19.3으로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림보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에 1.7%밖에 증가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는 이제 아퍼레이팅 비용인데 18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리더 그룹은 이 비용의 증가가 연간 1.3%였습니다. 뭐 물가도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느림보 그룹은 재무적인 성과는 더 낮으면서도 쓰는 비용은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살펴보게 되면은 디지털 리더 그룹이 디지털 느림보 그룹보다 재무적인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게 되면은 재무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재무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디지털 리더 그룹이든 디지털 느림보 그룹이든 분명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했고 그간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BR과 맥킨지도 이 효과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HBR과 맥킨지 같은 경우에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 어답션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느림보 그룹이 18년도에 한 어답션 비율이 18%였고, 그리고 리더 그룹이 18년도에 어답션 비율이 32%로 둘 간의 차이가 14%였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둘 간의 차이가 15%로 거의 차이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뭐 14%에서 15%로 변화된 거니까 1% 정도의 차이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차이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지털 세일에 오게 되면은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18년도에는 32%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리더 그룹과 그리고 느림보 그룹 간의 차이가 무려 53%로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택센터의 인력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디지털 느림보 그룹에서는 컨택센터의 인력 비율이 20%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 그룹은 오히려 11%가 인력이 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됐을까? 이제 맥킨지와 HBR에서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다 외부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 그룹에서 모바일 앱에 새로운 기능을 붙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제시를 하게 되면은 뭐 한 6에서 12개월 내에 느림보 그룹도 곧바로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에 대한 어답션 비율을 크게 차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일과 컨택센터의 인력에 대한 문제로 오게 되면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트랜스폼 되는지 사실은 외부에서 알기가 힘듭니다. 이 두 영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정한 일부분을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고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전체 프로세스에 걸친 업무와 조직과 데이터와 시스템,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트랜스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를 따라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판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이제 프론트 엔드 관점에서 볼 때에는 먼저 고객 성향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뭔가 그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들엔드 관점으로 보면은 고객이 접속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조회를 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의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뭐 업무는 지점에서만 가능하고 어떠한 것들은 컨택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모두 다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조직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대한 방법도 재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도 잘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도 지점에서든 컨택센터든 잘 통합되어져 가지고서 뭔가 동일한 기능들과 동일한 어떤 뷰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전체 프로세스의 조직, 업무, 일하는 방식, 시스템,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지고 트랜스폼 되어져야 된다는 이제 결론을 갖다 알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과연 그 리더 그룹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트랜스폼 되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디지털 리더 그룹과 디지털 느림보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격차가 재무적인 성과에 직결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고 우리가 선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과연 없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HBR과 맥킨지에서는 6가지 측면에서 조직의 캐패빌리티가 획득이 돼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는 디지털 로드맵, 그리고 탤런트, 아퍼레이팅 마더, 그리고 테크놀로지, 데이터, 어답션 앤 스케일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어렵고요. 다음번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분명히 재무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 재무적인 성과라는 거는 디지털 리더에게 크게 오고 디지털 드림보들에게는 작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진 영역에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직이 정말 디지털 리더가 되어서 재무적인 성과를 얻으려면은 6가지의 캐패빌리티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